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 100세 시대를 위한 두 번째 인생 청사진입니다. 정년 후에 8300시간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루 여가시간 11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20년 8만 시간 이상은 우리가 평생 직장에서 일한 시간과 맞먹는 엄청난 시간이라고 합니다. 주의 시선에 휩쓸리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야 할 두 번째 평생이지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공식은 버려야 하겠지요. 오래 사는 리스크, 장수 리스크에 직면한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죠. 한국인의 착각입니다.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당장 쓸 돈도 없는데 무슨 노후 준비야. 하지만 미국인들의 현실을 보면 불확실한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이에 진입했지요. 불확실성이 바로 리스크입니다. 목돈 몇 억을 쥐고 있는 것보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달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대 중산층의 기준도 재정의되었습니다. 과거의 한국의 전통적 중산층이라 하는 것은 부채 없이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을 받고 2000cc 이상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예금 잔고가 1억 이상 있으며 연 1회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의 자금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현대의 중산층은 이런 물질적 기준이 아닌 가치적 기준으로 되어 있죠. 첫째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세 번째는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용기를 가질 것, 네 번째는 정기적으로 비평지를 구독할 것 등입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얼마를 가졌는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기준이 옮겨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는 입구 관리보다 출구 관리에 집중하라는 거지요. 생활 수준을 낮추는 데는 상상 이상의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단기간의 고수익을 노리는 유혹에 빠지기보다는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이죠. 퇴직 전에 위험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것 중요하지요. 퇴직 전에 위험한 소비 습관을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연금, 제한된 추가 수입 때문이죠. 1만원짜리 지출을 9천원으로 줄였다고 하면 위험 부담 없는 10%의 확정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퇴직 후에 손익계산서 설계의 3원칙입니다. 생활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반드시 필요한 고정 기초 생활비인 겁니다. 목적 자금은 자녀 결혼이나 주택 수리나 해외여행 등 필요할 때 닥쳐서 마련하지 말고 미리 계획을 해야 하는 자금이죠. 여유 자금은 생활 목적 자금을 제하고 남은 돈, 즉 이 자금만 고수익 상품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남편 중심의 재무 설계에서 아내 축 중심의 재무 설계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7년 더 오래 생존하기 때문이죠. OECD 국가 기대 수명을 보면 남녀가 좀 다르지만 여성의 경우는 가장 기대 수명이 긴 국가가 일본, 다음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호주, 한국 순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스위스가 가장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일본,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남성의 경우는 순서가 상당히 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마인드 설계입니다. 피할 수 없는 나 혼자 산다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65세 이상 독거 노인의 증가율을 보면 2000년도에는 16%였던 것이 2012년도는 20%, 2035년이 되면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지요. 2000년도에 15%, 2020년도에 30%, 2035년이 되면 40%에 근접할 겁니다. 자발적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도움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려는 성향을 말하죠. 두 번째는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인생을 찾겠다는 의지이지요. 세 번째는 주거의 변화입니다. 대형 아파트 선호에서 벗어나서 도시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로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화력보다 중요한 100세 시대의 무기입니다. 바로 고독력이죠. 고독력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50대가 되면 혼자 점심을 먹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취미와 사회 기여로 이어지는 건강한 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립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자기 성찰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즉 혼자만의 시간,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으로 확보되어야 할 겁니다. 사시사철 고독은 금물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지요. 이웃과 단절되지 않고 교류하는 선을 유지해야 할 겁니다. 직업 설계입니다. 최고의 재테크는 평생 현역이지요. 공백기를 길게 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퇴직 후에 상실감에 빠지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 공백기를 최소화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퇴직 후의 길은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재취업을 하게 되면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노후 자금원이죠. 두 번째는 사회공헌입니다. 잊혀져가는 존재감을 회복하고 자기 만족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아실현이죠. 평생 해보지 못했던 자신만의 삶을 도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 위험한 투자로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적은 체면이라고 하는 무거운 배낭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위한 3대 행동 수칙이 있다고 하죠. 후배들에게 경쟁자로 비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좋은 일이나 메인 업무는 젊은 사람에게 양보하고 기꺼이 허드렛 일을 맡으라는 거고, 세 번째는 새로운 인생에 기초는 없다는 겁니다. 눈높이를 과감히 낮추라는 거지요.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주특기를 연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교육이 필수성이죠. 막연한 도전이 아닌 교육을 받아서라도 남들이 기피하는 영역에서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력서의 재구성입니다. 단순히 무슨 부서에 있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주특기, 담당 업무, 뚜렷한 성과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블루오션 공략입니다. 남들이 하려 하지 않는 굳은 일을 기꺼이 맡을 때 취업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건설이사 대표에서 늦깎이 화가로 바꾼 사람도 있죠. 과거에는 성공적인 건설회사 대표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8만 시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전망가로 거듭나기에 충분히 차고 넘치는 시간을 잘 활용했지요. 결단입니다. 퇴직 후에 평소 꿈꾸던 미수에 도전하기 위해 용인대 해화과 3학년에 편입했던 사람입니다.
60대 나이에 남들보다 2배의 시간을 투자했지요. 주말도 없이 도시락 2개씩을 싸들고 도서관에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했지요. 결과 자신만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진정한 프로로서의 두 번째 인생을 전개하고 있는 성공적인 삶의 예입니다. 두 번째 인생을 위한 3대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부모 세대의 낡은 방식으로는 재무가 입구관리 어떻게 덜 벌 것인가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새로운 청사진은 출구관리 어떻게 지출을 통제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보면 부모 세대의 낡은 방식은 군중에 의존했습니다. 즉 가족이나 타인에게 의존했지요. 하지만 당신의 새로운 청사진은 고동력, 혼자만의 시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직업은 부모 세대의 낡은 방식은 고위험 재테크, 과거 체면을 유지하려 했지만 당신의 새로운 청사진은 평생 현역으로 주특기 기반의 재취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후는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철저히 설계된 도면 위에서 당신은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두 번째 작품을 지어 올릴 수 있습니다.